석유 부국이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좌파가 굉장히 동경하던 나라였고요. 네, 나름의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잘 굴러가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대통령을 겪고 나서 지금 이 나라는 망한 나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라는 것은 차베스라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뒤에 이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차베스는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쇼 정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 나라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포퓰리즘과 쇼 정치의 진가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국민과 가까운 정치,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친구, 민중의 벗, 약자의 편, 이런 개 같은 소리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론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즉, 비판적인 언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전부 다 탄압을 해가지고 없애버렸고, 그 명분은 부패한 언론이다, 혹은 적폐다, 혹은 기득권의 하수인이다, 부유층의 개다, 이런 이야기로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게 친화적인 언론은 특혜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국민의 편이다 라면서 선동을 시작했죠. 마치 자신이 그 국민을 위하는 참된 대통령이다 라는 구호를 항상 떠들고 다녔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무슨 짓까지 하게 되냐면은 일요일마다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막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공표를 해버리거나, 혹은 어떤 국민의 혹은 국민과 랜덤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소원을 들어주거나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당연히 대중은 엄청나게 열광했겠죠. 이게 자신들의 숨통을 죄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반대로 지식인과 그리고 정계는 이것을 비판하고 경멸했습니다. 대중만 미친 듯이 열광을 하며 이런 모습에 엄청난 찬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 내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에 의한 국가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민중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회를 주작질을 하고 항상 선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차베스의 극렬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극성분자들을 차비스타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그 차베스의 극렬한 공산주의 이념을 차비스모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제 엄청나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차베스를 항상 찬양을 하고 있었고, 항상 그 선동과 조작 그리고 맹목적 지지를 일삼았습니다. 마치 지금 뭔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개딸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나라가 그 꼴이 났는데도 얘네는 지금도 그 차베스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 마두로라는 그 후계자의 강렬한 지지층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 모양이 됐는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떠들면서 이 사람은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올 때만 현찰을 엄청나게 뿌려댔고요. 나머지는 자기 그 외의 리소스는 자신과 자신의 지지층이 독식했습니다. 즉 국민을 위하는 척만 했다는 거죠. 왜냐? 현찰을 뿌리면 어쨌든 간에 국민은 좋아했기 때문이죠. 모두 다 속은 겁니다. 이 다음으로 차베스가 한 일은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법질서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냥 자신의 신복들을 다 심어놔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대법원 같은 데 앉히는 판사를 전부 다 자기 지지자, 자기의 측근으로 다 교체를 해서 결국에는 그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중립을 취해야 되는데도 모두 다 결국에는 차베스에게 엄청나게 충성을 맹세한 판사들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미 사법도 맛이 간 거죠. 언론 통제도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세워버리고요. 그런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자신에게 거역할 수 없는 법안을 전부 다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언론은 사실만 보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MBC가 생각이 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JTBC 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다 박살을 내버렸고요. 이래서 사법,
장악했죠. 행정은 원래 지가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언론마저도 장악을 해서 아예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했던 짓이고 이재명도 이렇게 하려고 이미 지금 민주당이 온갖 폐악질 다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 자신들은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갖 무리를 다해가면서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런 극악무도한 폐악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차베스가 한 것은 반기업 그리고 반시장 정책입니다. 여기에 핵심 이념은 뭐냐면은 자본은 민중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발언입니다. 왜냐? 이러면은 보나마나 민중은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러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거 경제의 민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노조 지도부 같은 존재인 그 노동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업 경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에 통제권을 가지게 돼요. 미친 거죠. 기업은 주주들의 것이에요. 이거 기업은 노조의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그냥 고용된 일꾼이자 조금 더 잔인하게 말하자면은 톱니바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기업은 세운 사람이 리스크를 지고 세운 거지 노동자들은 그냥 거기 고용된 게 전부란 말이에요.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게 다인데 그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사람의 교육 수준과 지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에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무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산 라인이 따로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생산 라인이 경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자신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당연히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것은 기업 경영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일 것이고 그리고 돈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경영진이 판단해서 회사의 혹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굴려야 되는데 노조는 그걸 자기 뱃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이거는 애당초에 자본은 그리고 기업은 민중이 통제해야 된다. 노조가 통제해야 된다. 이건 미친 개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대가리가 없어요. 아예. 여러분 기업은요. 기업의 주인은 절대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기업은 주주의 것이에요. 주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서 뭐 주식을 사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위원회가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의결권까지도 행사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런 기업에 도대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왜냐? 망할 게 뻔하거든. 돈의 속성은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뭐 노동자 인권을 생각하는 뭐네 이딴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득을 낼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고 철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의 기업의 투자는 다 날라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산업 기반이 박살이 났겠죠. 왜냐? 기업이 다 망했을 거거든. 망했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기업이 싹 다 이런 상태로 가면서 다 망해버리고 남은 게 뭐겠습니까? 오일입니다. 석유 산업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생산도 못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안 돌아가지. 왜냐? 기업이 망했으니까. 공기업 그러고 이제 남은 공기업들은 전부 다 차베스의 낙하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렸겠죠.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경영도 다 망하고 경영 성과는 낼 수도 없거니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업은 적자가 생기게 되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되고 박살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해외로 튀었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 제 영상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자기에게 있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자국에 남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당연히 뭐 기업도 망했고 뭐 일자리마저도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차베스가 그 다음으로 한 짓이 뭐냐?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가격을 낮췄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생필품을 생산하는 쪽에서는 가격이 강제로 낮춰지니까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 망하는 거죠.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이니 뭐니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상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요. 지금 계속 꼰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다 빠져나가거나 없어지거나 어쨌든 이런 망해가는 산업에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라는 거는요.
디맨드 앤 서플라이에 의해서 이게 그 균형이 맞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디선가 뻑이 난단 말이에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도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찢어놨죠. 절대로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악순환이에요. 그냥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농산물 이런 거, 음식물 가격을 통제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 농사를 지을수록 또 손해가 나는 거야.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러면 농사를 안 지어. 그러니까 얘도 또 망했습니다. 이제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양국법도 똑같아요. 이제는 또 이걸 또 이제 사주면은 사주는 대로 또 문제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경제를 파탄내 버리거든. 얘네가 이제 또 농사를 존나 많이 지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안 돼. 정부가 이런 시장 경제에는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차베스가 뭘 했느냐? 이제 석유, 오일머니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상 국가에 남은 마지막 근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상 복지를 늘리겠다.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겠다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냐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간에 고용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이 줄도산 해가지고 다 해외로 날리거나 망해버렸는데 돈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최저임금은 존나 올라갔는데. 이러면은 이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겠죠. 그렇죠? 생필품 가격 통제했어. 망했어. 농산물, 음식 가격 통제했어. 망했어. 이제 무상 의료를 해? 이렇게 되면은 의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의료기기랑 약이잖아요. 약품. 이것도 이게 무상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졌겠지. 의료기기도 이제 뭐 낙후되면은 교체도 못하고, 약품? 약이 없었겠죠. 이제 의료도 망했어. 그래서 교육도 망해. 이제 뭐 뿌릴 돈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한 번은 또 오일머니가 이제 맛이 갔어요. 유가가 다운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또 복지를 비판합니다. 얘가 이제는. 이 뭡니까 이게? 근데 유가가 다시 나중에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차베스가 또 다른 짓을 합니다. 자, 어지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한 사람이 이런 극악무도한 폐악질을 벌일 수 있다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거는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합친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차베스는 이제부터는 뭘 주장하냐면은 기업이 국유화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득권, 재벌, 부자들이 시장을 악화시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재벌 맨날 해체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얘네는 실제로 그래서 이걸 다 해체해버렸어요. 자기가 국유화시키면서 다 해체해버렸어요, 결국에.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부자의 악마화, 재벌, 기업 얘네의 악마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유화를 싹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국유화가 정의다. 이게 대상이 뭐였냐? 오일머니 얘기했죠. 국가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던 산업인 석유 산업, 오일 인더스트리를 이거를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또 낙하산 엄청 떨어졌겠죠. 부실해지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유화된 기업은요, 절대로 그게 사기업이었을 때랑 비교가 안 되게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했겠죠. 근데 망해가는 산업에서 그나마 어쨌든 돈이 나오긴 나왔겠죠. 그거를 그러면은 재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산업을 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현금 복지로 다 뿌렸어요. 결국에는 현금 복지로 다 뿌려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고의 근거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 어떤 그 산업의 기반 혹은 나라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근간까지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공공일자리. 자, 산업이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기업이 다 없어졌으니까 취직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하냐? 공공근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채용을 존나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요. 마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실제로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기극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했겠지요.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국고가 비었겠죠. 재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 들통이 나죠. 당연히 들통이 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그 달걀을 낳아주는 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닭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달걀을 계속 낳아주도록 이걸 잘 길러야 되는 건데 닭을 그냥 죽여버린 거지. 그리고 그 고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걀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이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장점이었던 석유 산업마저도 날려버린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민중의 인기,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 시민과 가까운,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이다라는 그러한 그 가짜
위선적인 정책을 위해서 결국 이런 일을 초래해버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입니다. 차베스는요 공공주택 사업을 했어요. 결국에 이 뭐냐면은 이제 그 300만 가구 정도를 지어가지고 이제 민간에 뿌렸습니다. 빈민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주택 가격을 임대료나 가격을 정부가 통제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주택 가격을 정부가 정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300만 가구가 과연 제대로 지어졌을까요? 이거 졸라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빈민에게는 이게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서민에게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로 제공이 됐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은요 애당초에 사업성과 수익성이 제로에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거는요 다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어야지 지속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복지 차원에서 왜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지냐라고 말을 하면요 이게 절대로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가능하려면요 이 주택을 짓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건비 들고 자재비가 들 거 아닙니까? 즉 시간과 돈이라는 리소스가 다 소모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이거는 드는데 이게 없다면 이게 밸런스가 당연히 다 깨지겠죠. 이건 거기다가 심지어 그 석유 수익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 유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전체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때문에 이게 자꾸 불안정해진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겁박을 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 팔면은 이거를 그 세금을 미친 듯이 때려가지고 결국 팔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임대료를 정부가 통제하고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도입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 부동산 공급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택이 부족해진다고 실제로 이제 주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자꾸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10%에서 15% 정도 혹은 뭐 이것보다 초과될 때도 있었고 이런 수준으로 미친 듯이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뛰어버립니다.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빈민과 서민만 더 작살이 난 거예요. 자, 공공주택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애당초에 민간의 시장 경제에 국가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여기다 공산주의적 개념을 도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베네수엘라 미녀 되게 많았었죠. 그 미녀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제 거지 국가, 완전 개 망해버린 국가, 공산주의의 실패, 아주 온갖 개똥 같은 얘기를 다 듣는데도 이제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냥 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문재인이랑 이재명이 했던 혹은 하고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다 역사가 증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중국의 법들까지도 다 따라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속내를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는요 본인들 정말 소수 권력층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개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이런 포퓰리즘 베이스의 정치란 말이에요. 이런 쇼 정치, 그리고 국민과 가까운 정치, 인간의 감성적인 선동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절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은 절대로 약자를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쇼정치와 포퓰리즘은 그래서 악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좋은 예시잖아요. 지금 이걸 좀 보시고 여러분이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믿기신다면은 직접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뭐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되고 그 차베스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심지어 나무 위키가 굉장히 좌경화된 그런 위키임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합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어떤 꼴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는 직접 찾아보시면은 더더욱이 명확히 아실 거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파로 전향할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